바다가 움직일 시간이 됐다. 눈 깜짝할 사이에 바다는 저만치 물러나 앉았다. 그리고 넓디 넓은 갯벌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울퉁불퉁 거친 길, 여기가 바로 석화가 피는 굴밭이다. 일주일에 한 번꼴로 마을 사람들은 석화를 캐러 나선다. 매일 캘 수도 있지만 미처 다 손질을 할 수 없으니 욕심 부려봐야 아까운 석화만 버리게 된다. 굴은 캔다고도 하고 딴다고도 하는데 남포 마을의 굴은 그냥 줍는 것처럼 보인다. 호미로 툭툭 치고 주워 담는 것이 작업의 전부다. 손놀림 몇 번이면 광주리 하나가 가득. 어쩌다 호미질에 껍질이 벌어지면 그 자리에서 먹어도 그만이다. 한겨울 바닷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풍성한 굴밭에 서면 마음은 따뜻한 봄날이다. 수백 미터가 넘게 이어져 있는 굴천국, 석화밭을 마치 제 땅인 양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다.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소박하게 살아온 것에 대한 바다의 선물인 듯 싶다. 요것도 굴려, 요것도 굴려, 싹 굴려. 요거 다 굴려. 빵! 얼마나 굴이 많소? 돈이 몇 불로 깔아져. 남편님들 이래놓고 쩔었다는 소리죠. 이제 우개 것이 요것이 영양분을 더 많이 먹고 아래 거는 덜 먹으니까 밑에 거는 조금 더 죽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딱 되는 거는 진짜 알 좋아요. 이렇게 꿀이 엄막엄막하니 앙당해갖고 엄막엄막한 거 그런 놈이 염고. 바닷물이 들어오려면 아직 멀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작업을 서두른다. 이 풍성함도 겨울 한철뿐이다. 석화가 주는 넉넉함은 지금 누리지 않으면 사라져버린다. 1년 12달 계속되면 좋으련만 바다는 베푸는 것도 가져가는 것도 한치 어긋남 없이 공평하다. 그런 방법으로. 여기가 저 부용산에서 내려온 그 남상천이라고 강이 있어요. 그 물이 여기 내려오고 여기 보석만에서 들어오는 바닷물하고 여기서 한류 민물하고 바닷물하고 여기서 합해지죠. 한마디로 합해진과 동시에 물이 썰물이 됐을 때는 8시간 주기적으로 그 일조량이 있어가지고 비춰주고 또 8시간은 물이 잠기고 그럴 때 이 민물하고 바닷물이 이제 이게 섞어지는 상태예요. 그래 천혜의 조건이죠. 어떤 이는 가게도 만들고 관광객들도 불러 모아 석화를 더 많이 팔자고도 한다. 하지만 그것이 남포 바다가 원하는 것인지 마을 사람들은 고민한다. 바다는 아무리 큰 석화라 해도 껍질 속에 꼭 하나의 굴을 키워 넣었다. 한 번에 하나씩 한 줌의 행복을 키워 차곡차곡 쌓으면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탑이 된다. 한꺼번에 쏟아진 행복은 어느 날 한꺼번에 사라질지도 모르는 일이다. 방학을 맞아 온종일 들판을 뛰어다니던 아이들이 작은 잔치를 벌인다. 제법 솜씨 좋게 불을 피운다. 아이들이 제 손으로 밭에서 캐온 고구마가 대여섯 알. 바닷가에서 작업하는 할머니에게 얻어온 석화가 한 바구니 준비됐다.
얼굴 가득 설레임이 넘쳐난다. 겨울철 이만큼 재밌는 놀이가 또 있을까? 세상은 빠르게 변한다고들 하는데 남포마을 아이들에겐 시간이 멈춰 있는가 보다. 아버지 어릴 적 모습 그대로다. 2개 내 거. 이거 2개 내 거. 왕. 아, 난 이거 딱 꿀이거든. 아, 다리 아파. 동준아, 거기 좀 놔두면 안 익어. 이거 까봐. 나 하나 먹었어. 구수한 냄새가 번지자 서둘러 석화를 까기 시작했다. 강한 데잖아. 밥 먹을 때는 없겠다. 난 요거 봐봐. 불이 너무 약해. 아, 요거 봐봐. 제일 나이 어린 녀석이 제일 큰 석화를 잡았다. 하지만 이것도 제복이니 뭐라 할 수가 없다. 이거 누가 먹겠어? 엄지 손가락만한 굴이 그대로 꿀꺽. 아주 맛있게도 먹고. 나 이거. 다 먹었다. 저마다 제 몫의 굴에 집중하느라 잔치상이 조용해졌다. 왜? 중요한 과제라도 받아놓은 양 심각하다. 아씨 물 나오잖아. 아직 안 뜨거우면서도 부드럽고 담백하면서 고소하다. 이쯤 되면 아직도 까지 못한 친구는 초조해지기 마련. 야, 이거 뭐? 한 개씩 먹고 나니 석화는 금세 동이 나 이거 났다. 준댔다 조금. 이젠 고구마를 꺼내 먹을 차례. 완전 탈지름이야. 우와, 껍데기가. 바다와 들판, 석화와 고구마가 아이들 손에서 신나고 두근거리는 맛으로 하나가 된다. 이제는 희귀한 일이 돼버려 도시 아이들은 불어 체험학습에 나서야 만날 수 있는 놀이가 남포에선 매일 벌어진다. 나 그거 내가 먹으려고 근데요. 이렇게. 와, 많이 익었다. 해가 지는 것도 모르고 어머니가 부를 때까지 아이들은 즐거웠다. 장흥의 바다는 삶을 품고 장흥의 산 천관산은 삶을 이끈다. 지리산 줄기가 남서로 흐르다 순천 조계산을 지나 화순 동부 언저리에서 헤어지고 장흥 들판과 탐진강에서 꺾였다가 다시 솟아올랐다. 붉은 빛에 돌과 흙들이 세운 만년 세월의 기암 괴석들. 높고 우람한 봉우리와 크고 작은 계곡이 빚은 풍광은 길고 긴 기다림의 결과다. 참고 또 참아야 도달하는 어우러짐이다. 천관산을 건너 가지산에 들어서면 한 사찰을 만나게 된다. 보림산은 통일신라시대 구산 선문 중의 하나. 무려 1300년 전부터 이곳에서 중생들의 길을 이끌어온 사찰이다. 보림사로 들어가기 전 거쳐야 하는 사천문에서 우선 발걸음이 멈춘다. 나무로 만들어진 사천왕상이 조선 중종 때 그 모습 그대로 서 있다. 사천왕은 불법에 귀한 중생을 보호하고 부처의 도량에 잡귀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수호신이다. 사천왕은 칼과 창과 악기를 들고 있다. 엄하고 무서운 표정도 있고 보일 듯 말 듯 온화한 미소도 있다. 한국전쟁 당시 사찰 대부분이 불에 탔으나 희한하게도 이 사천왕상만큼은 그대로 보존됐다. 끝내 살아남아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던 것일까. 때로 부드러움이 칼과 창을 누를 수도 있는 법. 강한 적을 물리치는데
반드시 힘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일러주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보림사에는 보물이 여럿 있다. 경내에 있는 3층 석탑도 통일신라 때부터 내려온 보물이다. 95년엔 조선 초기 희귀 목판본이 포함된 고서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며 옛 선인들은 길을 물었을 게다. 대립과 부정을 넘어 진정 마음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천년 전 보조선사 채징이 보림사에 입적할 때 무려 800여 명의 제자들이 모여들었다고 한다. 눈부신 금빛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부처는 그때도 이 인자하고 지혜로운 얼굴로 그들을 맞이했을 것이다. 중생들은 금빛 옷을 두르기 위해 분주하지만 수행자의 목표는 득도요 해탈이다. 철로 옷을 두른 부처는 이르길 끝없이 버리고 단련하라 한다. 제 본래의 마음을 찾으라 한다. 모든 생명은 살아있을 이유가 있다. 길은 많으며 누구의 길이 옳다 말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다만 정성이 깊을수록 종착역은 가까워진다. 삶의 방법은 달라도 목표를 향해 달리는 이들에겐 같은 것이 있다. 햇빛도 잠시, 눈 오고 바람 부는 날도 잠시 머물다 간다. 햇빛이 왔다고 흥청망청 할 일도 아니요. 스산한 눈보라가 친다고 슬퍼할 일도 아니다. 묵묵히 버티고 일희일비하지 않는 무던함이 열매를 맺게 한다. 눈보라 치던 하늘이 밝아지자 작은 포구에 정박해 있던 배들이 출항 준비를 서둘렀다. 바람이 좀 불어도 웬만한 날씨에는 게으름을 피지 않는다.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때가 온다.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기하게도 세월 따라 그 방법이 바뀐다. 이 겨울 장흥 앞바다 사람들을 분주하게 만든 건 매생이다. 불과 10수년 전만 해도 거들떠보지 않던 매생이를 거둬들이기 위해 한겨울 쉴 틈 없이 배가 뜬다. 장흥에서 나서 이 장흥 앞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40년 지기 친구 둘이 짝을 이루었다. 매생이는 혼자서는 작업이 어렵기 때문이다. 한참을 달리니 매생이 작업장에 나타난다. 보기에는 양식장 같아 보이지만 대나무 발을 늘어뜨려 매생이가 달라붙게 하는 장치다. 한마디로 자연산 매생이를 채취하는 곳이다. 그런데 작업장이 가까워 오자 배의 시동을 끈다. 작업장 입구에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대나무 발까진